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과 저번 블로그 글에서 예고해드렸던 시험지 분석 및 복귀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하고 덮어만 두셨나요? 혹시 풀고서 기분 상해, 나 왜 이렇게 못해, 이런 감정적인 결과만 놔두고 그 이상으로는 진전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것도 실수, 저것도 실수, 그러고 각오에는 다음에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만 적고 끝내셨나요? 이렇게 하신다면 피셋 실력은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피셋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피셋이 우리에게 묻는 것, 더 크게 보면 적성시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풀이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다음에는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천의 자리랑 만의 자리를 잘못 봤어, 이런 식의 추상적인 사고와 추상적인 반성만으로는 시험지 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다음 시험에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을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 피셋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의 점수, 당장 눈앞에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내가 판단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게 정확하게 나한테 체화가 되어 있으며 그게 나에게 적합한 방법인지, 그리고 그게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기록하시고 그걸 토대로 나에게 알맞은 방법,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내가 시험장에서 느꼈던 경험, 그리고 각 문제별로 생각했던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매우 빠르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기억이 휘발되는 것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본 후로 24시간 내에, 반대로 했죠? 24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순서대로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서 복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정오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략대로 갔는지를 점검하세요. 내가 시험 전에 만약에 1번부터 10번을 풀고 바로 31번으로 가기로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11번으로 바로 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20번까지 푸는데 40분만 잡기로 했는데 중간에 한 15번쯤에서 무너져서 40분을 넘게 잡아먹는다거나 아니면 순서를 엉망진창으로 섞어서 푼 경우는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운이 좋게 찍어서 맞춘 문제는 틀렸다고 전제를 하시고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문제들 또한 내가 시간을 소요했다면 몇 분을 썼으며 왜 썼는지, 그리고 왜 답이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함께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이자 가장 중요한 스텝입니다. 실수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시험지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수험생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실수했다. 여러분, 적성시험에 실수는 없습니다. 내 전략이 잘못 적용됐고 아니면 내가 전략을 제대로 체화하지 못해서 그 전략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답이 틀리는 결과가 나온 것뿐이지, 이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실수했고 내가 잠깐 헷가닥한 거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귀를 하실 때에는 절대로 실수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엔 실수하지 말자라는 식의 반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을 이 문제에 너무 많이 썼어, 이건 내가 시간을 잘 파악하지 못한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가 아니라 내가 실제 전략에서 시간을 적당히 쓰기로 했는데 적당히 쓰지 못한 거는 내가 체감하는 시간을 느끼는 감을 정확하게 익혀두지 못한 탓이고, 그거는 내가 다음에 연습을 할 때 이 정도 내가 막히면 몇 분이 걸리는구나를 명확히 봐서 이쯤 막히면 넘겨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워두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훈련을 반복하셔야 된다는 의미죠. 이 방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매하게 합격선에 걸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 세 번째 이자 마지막 부분은 손절 타이밍을 잘 잡았는가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버릴 문제를 잘 버렸냐, 시간을 잘 썼냐를 물어봤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셋에서 만점을 받지 않습니다. 만점을 목표로 시험에 접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실수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빨리 손절할 것인가, 어떻게 보자마자 도망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 중에는 당연히 손절하는 문제가 없이 모두 다 풀어보셔야 되지만 실전에서는 버릴 걸 확실히 버렸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할 때도 실전처럼 시간을 재가면서 버리는 연습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 지금 그 차이 명확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각 과목별로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고, 내가 정말 감도 안 오는 과목들은 위에 3개의 스텝을 혼자서 다 밟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내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는 한계이자, 내가 이 시험에 진심으로 임했기 때문에 내 시험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문제에서 발생되는 결과입니다. 내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나의 주관이 개입되게 되면 나의 시험지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석이 왜곡되기 쉽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펜을 써가지고 다양한 색깔로 형형색색으로 시험지에다가 분석을 하고 복기를 하는 것은 다음 시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똑같은 점수대를 받게 될 확률이 높게 되죠. 여러분의 시험지는 완벽하게 객관화되어서 정리되어야만 하며, 이거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복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혼자서 쭉 복기를 해보시는 방법도 좋고, 내일 제가 런칭하게 되는 새로운 프로그램 시험지 정밀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방법도 제안드립니다. 관련 공지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복기 한번 진행해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은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